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광고 사기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광고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국내 광고 시장은 세계 10위권 규모입니다. 금액으로 보면요, 8조 8천억 원 수준인데요. 디지털 미디어는 국내 광고 시장에서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OTT와 소셜미디어 등 소비자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시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50을 넘어서 60%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고 사용하면서 덩달아서 디지털 광고 사기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사기, 영어로는 애드 프로드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광고의 단가 측정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클릭을 하거나 뷰, 보는 거를 체크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소비자가 실제로 광고를 보거나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가짜로 클릭을 유도하거나 로봇들을 활용해 가지고 불법적인 클릭을 마구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지고요.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광고 사기가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 사기가 광고주의 비용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것뿐 아니라 종국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만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재투자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돈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잘못된 마케팅 기능으로 시민들의 그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 사기의 심각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광고 사기의 규모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광고주 연맹이죠. 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에 따르면은 광고 사기의 규모가 2025년에는 약 5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인데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애드프로드가 광고 사기가 전 세계 중에서 특히 아태 지역,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가장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광고는 상거래의 언어로 작용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미디어의 화폐, 미디어 커런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상거래에 참여한 플레이어들 간의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광고주가 마케팅 성과 보고서에 적힌 그런 숫자들, 광고 효과의 숫자들을 믿지 않을 때 광고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광고는 바로 신뢰로운 광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적합하게 운영되게 하는 순기능을 하는 광고여야 합니다. 네, 광고 사기의 심각성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약 35억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전체 광고 사기의 그런 볼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이젠 광고주들조차도 직접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 심각성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광고 시장이 프로그래매틱 광고 집행이 늘어나면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 광고 사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피해 과실에 대한 책임 조사도 묻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실제로 집행되는 광고에서 한 20에서 50% 정도의 볼륨이 광고가 실제 약속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또는 광고 사기로 집행된다고 할 정도로 광고 사기의 심각성은 상당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세계 광고 사기의 규모가 5.8억 미국 달러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광고 사기 수법이 점차 교묘하게 진보하고 있고요. 이제는 검증을 하는 전문 회사까지 등장할 정도로 광고주들의 불신감이 상당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현재 메타의 콘텐츠 조회수 증가를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건이 상당히 유명하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광고비를 더 많이 수주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광고주의 광고가 조작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한 광고주가 목표로 한 시청자에게는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어려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디지털 광고 사기 관련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이죠. 광고 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글로벌 광고주인 P&G는 디지털 광고 지출을 무려 1억 4천만 달러나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에도 불구하고요. 제품 판매가 되려 2%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른 흥미로운 디지털 광고 사기 관련 실험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1년 포브스의 한 컬럼에서 보면요. 체이스 은행이라는 글로벌 광고주가 광고를 게재하는 40만 개 사이트에서요. 5천 개 사이트로 약 99%를 사이트를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줄이고 프로그래밍틱 방식을 변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요. 비즈니스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우버도 실험을 했는데요. 우버가 더 많은 앱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1억 2천만 달러의 디지털 광고 지출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앱 설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광고 사기 또는 잘못된 광고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디지털 광고 사기 관련한 몇 가지 용어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광고의 가시성, 즉 뷰어빌리티입니다. 광고의 가시성이라고 하면요. 미디어 이용자가 광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요. 광고가 미디어 이용자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요. 화면에 실제로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바로 뷰어빌리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광고 가시성은요. 측정의 공통적인 표준을 수립하려고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플랫폼 전반에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페이스북, 즉 메타, 그리고 구글, 한국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동일한 가시성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광고주에게 특정 광고 상품을 적합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여러 미디어 플랫폼들이 각자가 가지는 고유한 뷰어빌리티, 가시성 기준을 만들고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1픽셀의 화면에 뜨는 즉시 해당 광고를 유효한 광고라고 간주하고 광고비를 청구합니다. 반면에 유튜브 입장에서는요. 전체 광고가 스크린에 떠야지만 광고의 유효 노출로 간주하고 광고비를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회사지만은 뷰어빌리티의 기준이 다르고요. 이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광고주에게 가장 합리적인 광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광고의 가시성에 관련한 표준이 없다는 건요. 각 플랫폼에서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다양한 가시성 지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광고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광고의 가시성이요. 비디오 매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비디오 시간 요구 조건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비디오 타임 리퀘어먼트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가시성이 비디오 광고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비디오 광고가 2초 연속으로 재생이 된 동시에 디스플레이 광고와 동일한 픽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바로 IVT라고 불리는데요. Invalid Traffic, 즉 부적합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우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이런 것들에 트래픽이 막 오고 있습니다.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접속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접속자들이 왠지 적합한 접속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타겟팅한 소비자가 아니고요. 이게 왠지 뭐 로봇이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적합한 소비자들이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부적합 트래픽, IV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흔히 논-휴먼 트래픽, 스파이더라고 불리기도 하고 봇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상의 액티비티들이 마치 소비자인 것처럼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바로 IVT의 좋은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광고비, 애드버타이징 머니를요. 연소 비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버닝 머니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광고비는 단순히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자유롭게 쓰고 효과 검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광고주들이 이제는 광고비가 버닝 머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광고주들이 보다 ROI, 투자 대비 효과를 또 효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광고주의 광고가 어디에 편성된지, 얼마나 효과나 효율을 가지고 오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 사기나 브랜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사기가 없는 광고 편성, 브랜드 안전이 보장되는 광고 편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투명하고 정직한 광고 집행만을 허락하는 그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통계를 바탕으로요, 광고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조한 것처럼요, 광고주들이 ROI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광고 사기, 브랜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 조사된 그런 자료인데요. 광고주의 디지털 미디어 구매자, 그 디지털 미디어 바이어가 가장 우려하는 점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ROI입니다. 광고주가 쓴 돈이 적합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광고 사기, 뷰어빌리티, 그리고 6위에는 브랜드 안전이 랭크될 정도로 상당히 광고주가 광고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광고주가 얼마나 광고 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지, 또 브랜드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한 간단한 비디오를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am a bot, and I commit ad fraud from locations that are difficult for you to trace. I am part of a larger botnet of hijacked personal computers spread across the world. I am controlled by a bot master, and I interact with digital ads to drive up fake impressions. I help make a lot of dirty money from the digital advertising industry. Let me paint you a picture of what is happening, but I don't have much of a sense of humor.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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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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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Advertisers worldwide are spending more money than ever on digital ads. In 2015, it was approximately $170 billion. By 2018, digital ad spend is forecasted to reach over $250 billion. However, many digital ads never reach actual human eyes. As the online ads industry has grown, a black market industry has flourished with it. Fraudsters are developing ever more sophisticated ways to game ads. This could cost the industry an estimated $7.2 billion in wasted spending in 2016 according to a study released from the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and fraud detection firm White Ops.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fraudsters commit ad fraud. There's adware and browser hijacks, software that makes HTML or ad calls without users' knowledge. There's ad injectors, programs that maliciously insert ads into websites where they don't belong. There's domain laundering, low-quality sites that impersonate high-quality publishers to steal ad sales. There's data center traffic originating from data center devices without human users. One of the most prevalent forms of waste and fraud in today's digital ad ecosystem is from botnets. A botnet is a network of computers infected with malware and controlled without the user being aware. It also helps botnet operators manipulate behaviors supported by the credibility of the real people who are logged in, such as through Gmail or Facebook. This generates histories and cookies to appear more demographically appealing to advertisers and publishers, defeating user targeting for both display and video. Exploits can make their way onto computers via a number of paths, including through Wi-Fi networks, adware, hijacked home routers, spam emails and hacked websites. This happens in complete darkness. The bots can also be sophisticated enough to create profiles, click on ads, and scroll up until an ad is viewable. In other words, behave like a real human being.
recent article by the IAB UK highlighted the need to understand and prepare for the rise of ad fraud on mobile. Given that countries in the wider Asia region are mobile first, this is an area to look out for. We will be meeting again. This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비디오 흥미롭게 보였죠? 이처럼 광고주들은 광고 사기 그리고 브랜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비에서요, 약 절반에 육박하는 디지털 광고에 혈액이 되고 있는 광고 미디어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광고주가 드물 정도로 현재 국내 광고주의 미디어 광고 데이터 리터러시가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주 먼저 광고 사기 그리고 브랜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리터러시를 갖춰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한 것 같은 이런 디지털 광고 미디어에 대한 무지가 플랫폼이 제공하는 1차 데이터를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고요. 우리 브랜드는 광고 사기에 대해서 안전할 거야 라고 맹신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건강한 미디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광고 시장이 주축인 광고주와 광고회사 먼저 광고 리터러시, 애드버타이징 리터러시를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디지털 광고가 광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60% 정도의 광고비가 디지털 광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50% 정도라고 하면요,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디지털 광고를 활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 사기의 심각성과 그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광고 사기가 단순히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광고비 누수 현상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광고 사기가 초래한 문제는요, 종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광고가 시청자의 콘텐츠 감상을 방해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도 상당한 것입니다. 노출량과 클릭수로 대표되는 광고의 양적 지표 제고에만 집중하면서 광고 지표의 의도적 조작 또는 지표 상승을 목적으로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인지적 취약계층에게 관련이 없는 광고를 살포하는 문제도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광고 사기에 대한 대응은요, 정책적 차원에서 노력과 동시에 광고 산업의 주요 참여자들이 연계된 협력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광고주 그리고 소비자가 갖춰야 될 광고 리터러시 교육도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광고는 단순히 상업적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문화 콘텐츠로서 광고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소비자가 직접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요, 디지털 플랫폼과 정부 모두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광고 리터러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광고 사기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광고 사기란 무엇인지, 또 광고 사기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관련 주요 개념으로 뷰어빌리티와 부적합 트래픽, 인버리드 트래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기 심각성도 한번 진단해 봤는데요. 글로벌 광고 사기 규모가 얼마나 큰지, 국내 광고 사기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광고 관계자들이 광고 사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광고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